서아프리카는 너무 멀다. 한국군이 주둔함으로써 아프리카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한국엔 별 도움이 안 된다. 인도네시아와 협의해서 필리핀과 인니 사이의 섬이 맞다.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핵폭탄급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세계 유력 언론의 보도를 통해 중국이 아프리카 적도기니 연안에 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인데요. 이에 미국이 크게 분노하며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적도기니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이 적도기니에서 우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 적도기니에서 대규모 현실 폭발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를 냈을 당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적도기니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한국의 기업이 두터운 신뢰를 얻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해외 군사기지 설치를 두고 PT기는 패권 다툼을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우리 부대의 활동 거점지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로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소말릴란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 중국의 폭탄 발언에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중 대립을 통해 한국의 해외기지 확보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또한 번충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입수한 기밀 정보 하나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는 곧 미국에 대한 도발의 의도가 칼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 이유는 적도기니가 미주 대륙이 마주 보이는 대서양 연안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이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국 군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마주보는 대서양에 상주하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미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적도기니에 고위급 관리를 파견해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적도기니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구애 전쟁이 시작됐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중 갈등에 한국이 우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오래전부터 맺어온 두 나라의 인연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적도기니는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1968년 독립한 나라입니다. 인구 150만 명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8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데요. 이 작고 가난한 나라 적도기니는 1996년 인근 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및 유전이 발견되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다음으로 큰 3대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유 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적도기니는 공항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에 돈을 물쓰듯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로 오비망 은게마 은바소고 대통령이 1979년부터 4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고 후계자인 아들을 비롯한 대통령 일가가 주요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적도기니가 한국과 의회의 인연을 알린 건 지난해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해 5월 적도기니에 진출해 있던 한국의 상용건설 직원과 근로자 10명은 한국에 일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봉쇄되고 귀국 항공편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적도기니 정부의 도움이 컸습니다. 적도기니는 우리 국민들이 스페인 정부가 마련한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습니다. 또한 항공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할 당시 적도기니 정부가 국내 이동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한 해 특별히 이동을 허락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 소유 특별기로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적도기니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보여준 배려와 특별 대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는 한국의 상용건설과 적도기니 정부가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용건설은 지난 2011년 적도기니에 진출한 후 총 20여 개의 프로젝트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적도기니, 바타공항 정사 등 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용건설이 적도기니에서 수주한 공사비만 해도 약 1조 원에 달하는 등 한국의 수준 높은 시공 능력의 적도기니 정부는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에는 한국이 적도기니에 도움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적도기니 바타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7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에 한국은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적도기니 정부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야욕을 품고 적도기니에 접근했습니다. 아프리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를 짓겠다며 중국이 점찍은 지역은 적도기니의 대도시 바타입니다. 바타는 기니만에 있는 항구 도시로 군사시설이 들어가기에 최적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또한 고속도로를 통해 가봉 등 중앙아프리카 내륙 곳곳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도기니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진출에 대해 그 어떤 의심은 커녕 오히려 반겼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앞세워 막대한 투자와 함께 아프리카를 발전의 동반자로 추켜 세우면서 속삭였던 장밋빛 약속에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1대1로를 명분으로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대한 빚을 떠안으며 심각한 외채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중국발 빚더미 공포의 적도기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적도기니 역시 중국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나라 순위에서 베네수엘라와 페루,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4위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도기니를 부채의 늪에 빠뜨린 중국이 이번에는 자국의 이익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외기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7년 적도기니의 반대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해상운송의 요충지인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함대를 주둔시키는 등 세력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원래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중국과 대립하는 한편 지부티에 소규모 파견대를 뒀던 일본이 기지 확장을 선언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 역시 아프리카에 해양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부티가 있는 아덴만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지역이니만큼 우리 역시 한시라도 빨리 이 지역에 해군기지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대한민국 청해부대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부대가 활동할 거점을 동아프리카 연안에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미중 일군사 기지로 이미 포화 상태의 동인지부티를 제외한 동아프리카 연안 중 대한민국의 첫 해외기지로 거론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말릴란드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말릴란드와의 협력이야말로 가장 가능성이 높고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인데요.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대만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미승인국입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바로 옆 지역 푼틀란드와 달리 매우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어 이렇다 할 성장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말릴란드를 돕고 그 대가로 해군기지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말릴란드를 기점으로 동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수출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기회를 잡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역시 한국이 손을 내밀어 준다면 동반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크게 환호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첫 해외 군사기지를 갖게 된다면 우리 청해부대의 만정적인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명향력을 민도양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소말릴란드 모두 가성장할 수 있는 원원 전략이 아닐까요? 해외로 쭉쭉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참 좋은 소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해외 기지를 통해 오고 가는 상선도 보호하고 오랜 대안의 생활에 피로감을 잠시 풀어줄 수도 있으며 해외 자원 확보와 자국민 보호 및 외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는 분명히 에너지 자원의 수입 루트를 보호할 당연한 활동이 원활하도록 그 기점이 있으면 좋다. 군사기지는 미국의 요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트남, 이라크 전부 요청해서 참전한 거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미군은 벌써 철수했겠네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해군 기지가 왜 필요한가? 전선만 길어지지. 중국 하나만 노리고 전선을 짧게 정리를 해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